JD 벤스의 과거 막말 논란도 거셉니다. 아이 없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라는 등의 발언으로 역풍이 거세게 불자 일각에선 후보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트럼프 대세론에 힘을 실었던 JD 벤스. 이젠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과거 발언들로 역풍이 거셉니다. If you're a miserable cat lady, you should not force your misery on the rest of the country. Well, especially in America's leadership class, just don't have that in their lives. You know, I worry that it makes people more sociopathic. 자식 없는 여성을 고양이와 사는 고양이 아가씨라고 비하한 데다 급기야 소시오패스라고까지 한 겁니다. 막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Some people aren't able to have children, so the closest thing they can do is kitties. Cat people, dog people, loving people that feel the same as I do. And we don't feel the need to say hateful things like that.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벤스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트럼프가 거리를 두려는 헤리티지 재단 회장의 신간에 추천사까지 썼습니다. 이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후보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벤스가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란 겁니다. I mean, some people don't want to have kids. And I guess should Republicans be talking about women who don't want children in the way that JD Vance did? No. 다만 후보를 다시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를 쉽게 내치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혐오라는 제목의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책의 크기나 분량은 적지만 혐오에 대해 구체적 예시와 잘 설명된 책이기에 여러 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혐오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 청결과 불결, 허용과 금지,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등 이런 구분이 없는 문화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리와 구분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없으면 혐오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리와 구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죽음과 연관된 물건이나 이미지들은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입안의 침이 살아있는 침이라면 긍정적 의미를 갖게 하지만 침을 뱉어 내 몸속에서 분리된 침이라면 이미 죽어있으며 타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과 밖의 설명은 혐오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제공합니다. 안과 밖이란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며 그 간극 속에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유에 있어 혐오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서양 문화는 종교와 과학으로 대표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창기 서양의 문화는 인간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문화적 상황이었다는 것은 작가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사상과 종교는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고 혐오하여야만 자신을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끄떡하면 상처가 나고 병에 잘 걸리는 몸,
그것은 내부로 단단하며 닫힌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열린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자신의 몸을 혐오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64년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 사건도 그의 몸에 대한 혐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는 평생 추구하였던 것은 바로 자유였죠. 그의 저서 존재와 무, 자유의 길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자유의 본질은 공허에 있었죠. 한자를 표현한다면 없을 무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샤르트르는 소설 구토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각자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며 구속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토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 유쾌한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구토의 주인공인 코캉탱에게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카오스였다고 저자는 표현하죠. 소설 속에서 현미경으로 피부를 보면 피부가 아니라 모공과 기름샘, 땀샘, 신경다발들로 되어 있으며 이런 시각으로 무엇이든 바라보면 그 이전의 그 대상의 현상과 본질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샤르트르는 나라는 주체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유하고 싶은 이들에게 육체란 어디라도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고 하였을 때 그 일들로 인하여 온전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유한성과 물질성을 치명적인 부분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죠. 샤르트르가 자신의 몸을 혐오했던 이유는 자신은 영혼과 이성이 있는 인간이므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어 없어지지만 고양된 정신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유한적 한계를 뛰어넘어 고양된 최고의 이성의 정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샤르트르 시대의 문화적, 철학적 하나의 흐름이자 트렌드였다는 것이죠. 즉, 순수 영혼이라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중적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죽지 않는 영혼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죽어야 하는 비료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사이에서 혐오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면서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죠. 이런 한계에도 인간은 육체를 벗어난 완벽한 영혼의 절대적 자유를 갈망하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즉, 자유로운 생각이 우리 존재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박증 환자처럼 완벽하며 청결한 몸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그 자유를 갈구하며 자신의 몸을 혐오하는 그 자체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혐오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미움과 싫음을 엄밀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혐오는 영어에서는 싫어하다와 미워하다의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게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이죠. 즉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과는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만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키우는 강아지가 집에서 대소변을 아무데나 싼다면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사과나 강아지의 차이는
존재와 행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미학의 영역이, 행동은 윤리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혐오의 이유가 미학적이거나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혐오는 심리적 반응이며 혐오는 심리적 반응으로 싫음, 윤리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혐오 범죄는 미움이 아니라 싫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2016년 9월 8일 뉴욕에서 30대 백인 여성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하던 아랍계 여성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하였던 이유는 히잡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혐오 사건들은 항시 발생하며 미국에서는 이런 혐오 범죄는 흔히들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다른 타자에 대한 증오가 심해지면 타인을 폭행하고 동성애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한다는 것이죠. 타자를 싫어하는 감정이 모이면 증오가 되고 혐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자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를 똑같이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취향과 나의 스타일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혐오라는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은 정치와 연관되어 더욱더 앞으로 큰 사회적 이슈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라온이었습니다.